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원금융 서비스 천진 브리온 자산관리의 이의영 FC입니다. 자,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혹은 실손보험, 실비라고 부르는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이 무엇인가? 기존의 정액형 보장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민영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실손의료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손의료보험은요, 2003년 9월 달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의 손해보험회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개인 민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올라가면서 이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이 실손보장을 채택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요, 이 실손의료보험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생명보험사들도 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요, 이 실손보험의 가입자 수가 1000만 건을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9년도에는요, 이렇게 빠르게 확산한 실손보험이 표준화 제도를 갖다가 혜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험회사들마다 담보나 보장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될지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니즈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표준화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달에 실손보험 상품의 표준 약관들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급여나 비급여 등의 입원 의료비나 통원 의료비, 그리고 처방 조제비들을 보장하도록 표준 약관에 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실손보험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면서 또 한 번 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시기가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실손의료비를 갖다가 과잉 청구를 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요, 손해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손해를 메꾸려면 보험료를 높여야겠죠. 보험료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 소비자층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회사들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서 정부까지도 개입하게 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2013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손보험이 확대되면서 여러 번의 제도 개편을 겪게 되고요, 2017년 4월 달에 신실손보험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2017년 4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실손, 신실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부실손, 신실손으로 부르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채택하는 용어로는요, 착한 실손이라고 불러요. 신실손 대신에 2017년 4월달 이후로 가입한 실손을 갖다가 착한 실손이라 부르고요, 그 전까지는 구실손이라고 부른다. 이제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 정도 확대가 되게 되고요, 비급여 보장을 하던 것들이 조금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실손의료보험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랫동안 안전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당 내용은 착한 실손인, 즉 신실손에만 적용이 되어서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구실손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요,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착한 실손의 내용을 따르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이 2021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할증이나 할인 제도를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고요, 병원을 많이 다니게 되면 최대 3회 할증, 병원을 조금 적게 다니게 되면 50% 할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세대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건강보험의 연계성이 강화가 되고요, 의료 쇼핑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도덕적 해이로 혹은 악용하게 되는 사례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3년 9월 달에 처음 등장해서 2021년 7월 달에 현재 4세대 실손 적용되기까지 간략한 역사, 개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수가 3,9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전 국민의 약 75%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이 실손의료보험이 그렇게 효자 상품이 아니에요. 연간 130%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한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실손의료보험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지급된
때는 보험금이 약 1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가장 많이 청구된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피부관리, 그리고 비급여 주사 등이 있는데요. 이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서 받는 거예요.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가지고 의료비로 계속 치료받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의료보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청구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주변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혹은 지인, 설계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잘 한번 얘기해가지고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민영건강보험의 혜택을 한번 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는 조금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